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 갖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부동산은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 이야기가 힌트가 되어 또 다른 시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담 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다들 사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식으로는 친구가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고 그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집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가로 시작하거나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 혼자 살던 곳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숙자를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20대 후반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월세 500에 35만원짜리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인이 알려주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1년 살고 곧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층이라 사람들이 다 고사를 해서 첫 입주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 역시 고민을 하고 친구와 같이 방문을 해보고는 그래도 아파트라며 입주를 했습니다. 2천만원에 12만원이었습니다. 관리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살면서 돈을 벌면 모두 쓰기 바빴어요.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 본인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은행 가서 저도 100만원, 50만원 적금을 들었습니다. 적금도 제대로 들지 않고 인생 한 방을 노렸던 거죠. 친구들 결혼할 때 집을 사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0년 정도 흘러보니 집을 사서 결혼하는 게 굳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로 돈을 벌었거든요. 재밌게도 30대 초중반 그리고 후반 30대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산도 일구고 주변에서 집을 사서 그 집 한 채로 만족할 때 없이 시작한 저는 이리저리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한 푼도 아쉬우니 그 지역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다녔어요.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생기면 집이 커져야 한다며 옆에서 푸시를 하죠. 그래서 집을 보러 다녔어요. 수중에 1억으로 전세를 갈 수 있나 하고 말이죠.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몰라 있는 돈으로만 갈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오래된 빌라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빌라가 다 썩어 있어서 그래도 아파트라며 저희는 그대로 멈추고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 신랑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가 아팠거든요.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 분양권을 구입하고자 주변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다녔습니다. 아이 유모차 끌면서 이 시간대에는 해가 이렇게 드네. 어디까지 해가 드네 이러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그리고 결정의 날 부동산에서 브리핑 해줬던 집을 계약하러 혼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동을 헷갈렸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길로 잠깐만요를 외쳤어요. 제가 지금껏 매일 아침, 점심, 오후에 돌면서 해들던 걸 보던 집이 아니라고요? 스탑을 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신랑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매일 보러 다닌 집이 마치 내 집 같았거든요. 이제 계약만 하면 내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동을 착각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 덕에 훨씬 가치 있는 곳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나쁜 것도 항상 좋은 것도 없죠. 그래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 시야를 넓혀보자 신랑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희망과 젊음의 신도시에 가보자.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카드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도시 부동산에 가서 청약이 될 것 같냐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얘네 뭐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뭣도 모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입주가 시작한 대단지 마을이 있었어요. 거의 만 세대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었죠. 가기 전에 지도를 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곳이 좋겠다며 찍고 네이버에서 금액대 확인하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기간이 끝나서 그 매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늦었더라고요. 부동산에 들러 몇 집을 보고 다녔어요. 한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층에 뻥뷰에. 그런데 임대인이 전화를 하면 전세금을 1,000만원씩 계속 올리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돈을 올린다며 이런 집에 들어가면 마음고생한다며 다른 집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한 3집 정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얘더라. 애기 엄마 지금 뭐하냐.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뷰는 이렇고 저렇고 감이 안 왔는데 우선 신랑 퇴근하면 같이 가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첫 입주인데 집주인은 등기를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공동중개 물건이었는데 집주인이 애완동물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애완동물은 없다고 하셨고 아이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신혼부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마음 편하게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돈이 있는 게 임차인에게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첫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4평. 첫 입주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니 마음이 또 얼마나 설레던지요. 주인분이 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 곳까지도 같이 가주셨어요. 계약 후에 15일 만에 입주를 한다고 하니 은행에서 집주인 대동하면 빨리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분과 대화를 더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을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간단하게 피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부동산에서 안내해줘서 샀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길래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겠냐며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꿈과 희망의 도시에 입주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2.3%였나 엄청 저렴했어요. 5개월 정도 신도시에서 살다가 청약이 있어서 청약을 했는데 이게 아시죠? 될 놈 될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 지역 자녀 한 명으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됐어요. 여기는 당해 지역에 자녀 2명은 되어야 신혼부부 특공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거의 그것도 희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집을 샀다면 특공의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물론 집을 사주실 여력이 되신다면 좋은 자리에 집을 사주셔도 좋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읽어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전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시댁에서 집을 사주면 매주 가서 커튼을 빨아야 된다고 너무 공감했습니다. 공짜가 어딨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노후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집 알아보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재미 같아요. 지금은 청약 당첨된 집에 입주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친구가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